1월 25일 최고위원회의를 국민의례로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순국선열, 호국영령, 태극기 애국열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월 25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이슈방문 복중투쟁 1397일째 되는 날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서 범성인으로 나오셨지만 서울 성모병원에 격리되어 계신 박근혜 대통령의 빠른 퇴유를 기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병원에 계시는 일정 사항에 박근혜 대통령의 70세 되는 생신이 있습니다. 2월 2일이 생신날이신데 공화당은 자유파 국민들과 함께 예를 다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생신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주일대사가 주일대사 내정자죠. 위안부 합의 문제하고 징용 문제를 또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렸어요. 그 문제를 잘난 문재인 정권이 해결해야 된다, 이런 궤변을 내려놨습니다. 강창일 씨는 위안부 합의 문제를 문재인 씨가 뒤집을 때 일왕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갑자기 주일대사로 가면서 일본 천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옳았습니다. 결국 얼마 되지 않아 조국이 민정수석이 있을 때 죽창가를 얘기했던 자들이 이제는 문재인 씨 스스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변화무쌍한 그러한 입장들을 잘 알지만은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 문제는 국가 간의 합의입니다. 이것을 정권 4년 내내 부정하다가 이제 일본을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좀 터볼까 하는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지난번 죽창가를 얘기하고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하고 멀쩡한 우파 국민들을 토착역으로 몰고 징용 문제는 또 국가의 외교적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는 양성태 대법원을 사법농단으로 몰아서 대법원장을 사법 처리하려고 했던 자들은 그들이 지금 와서
위안부 합의가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가정스럽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시절에 반일 얘기를 숨기지 않고 했던 강창일이 일본 대사가 되는 강창일하고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했던 얘기를 몇 년도 가지 않아 뒤집어버리는 이 철면피 같은 인간들을 보면서 참 좌파들은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선동하고 여론을 조작한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뒤집으면서 위안부 합의가 이제는 맞다고 얘기하는 그들을 보면서 한심합니다. 위안부 합의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옳은 겁니다. 그 또한 박정희 대통령 낙하에 한일 협정도 옳은 일입니다. 그들이 부정했던 일들이 임기도 끝나기 전에 다시 뒤바꾸는 처사들을 보면서 참으로 그들의 민낯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조선일보의 송혜진 기자는 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사망했고 이것은 분명히 역사의 진실 재판을 다시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사면 문제가 얘기 많이 나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신변에 대한 어떠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다고 송혜진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송혜진 기자의 말에 따르면은 그 기사 내용에 조원진 대표도 자주 우시기도 한다고 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작입니다. 송혜진 기자는 분명히 조원진 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고 기사화를 해서 자주 우시기도 한다, 누구누구가 자주 우시기도 한다고 들었다, 이렇게 기사를 위로 올렸는데 조선일보의 정치부장이 그 사람의 이름을 빼고 조원진 대표라는 거짓으로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절대 굴종하지 않으신다고 확신을 갖고 있고, 절대 좌파 독재 정권의 탄압에 굴종은 물론 오신다는 것은 말 자체가 되지 않다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합니다. 제3자가 이렇게 자주 우시기도 한다고 들었다는 얘기를 기자가 기사 쓴 내용과 전혀 다르게 우리 공화당의 공당의 대표인 제 이름을 넣은 것은 이것은 거짓이고 조작이고 음해입니다. 조선일보에 공식적으로 사과와 정정 보도 요구를 했습니다. 송혜진 기자는 저에게 3번의 사과를 했고, 인터넷판에 조원진 대표라는 이름을 빼고 다른 친박계 인사라고 또 비켜가는 글을 썼습니다. 조선일보에 경고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정정 공식적인 정치부장의 사과와 정정 보도가 나오지 않으면은 언론 중재뿐만이 아니라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자유우파 국민들과 함께 조선일보의 거짓 조작 보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송혜진 기자는 본인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분명하게 위에서 부장이 이름을 빼고 특정 이름을 빼고 조은진 대표 이름을 넣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조작입니다. 조선일보가 더 이상 우리 공화당과 우리 공화당 당대표인 저에 대해서 조작, 음해하는 행위가 없기를 바라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정정 보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의 법률 지원단 또 법률 관련 팀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최보식 기자가 했던 얘기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공화당이 박파 정당이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제가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 무효 투쟁과 무죄 석방 투쟁과 동시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우는 그러한 정당이다.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만을 위한 그러한 정당이 아니라는 부연 설명, 앞에 설명을 다 빼버리고 우리 공화당은 박파 정당이 아니라는 팔자로 저를 음해했지 않습니까? 의도가 어떻든 간에 인터뷰 내용을 왜곡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구독자가 오해할 수 있는 일을 벌써 우리는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월 15일자 조선일보 기사는 이것은 의도된 조작이다. 조선일보가 적극적인 사과와 정정 보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김학의 법무부 장관 출국 관련 공익 제보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권력기관의 종사자들이 증거를 조작해서 구속영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무법시대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력기관이 구속영장을 허위로 조작한 거하고 일선 기자가 인터뷰한 기사 내용을 부장이 이름을 바꿔치기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권력기관은 대한민국의 거대 언론도 국민들은 언론의 권력기관으로 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사과와 정정 보도만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에서는 법적 준비뿐만이 아니라 이 사태에 대한 진위를 밝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각성과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구합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보궐선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서울시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여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의 후보자들은 다
탄핵을 주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조원희 구청장을 제외하고는 다 그런 입장입니다. 또한 우리 공화당의 입장에서 보면 구시대적 인물들입니다. 서울시장을 스스로 사퇴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시대를 열면서 서울시를 추락시킨 오세훈 전 시장, 2011년 출마했던 또 공수처법을 테이블로 올렸던, 그것도 원내대표 된 지 일주일 만에 여야 합의로 공수처법을 테이블에 올렸던 정말 있을 수 없는 실정을 책임져야 될 나경원, 그것 또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얼마나 많이 박근혜 대통령을 원했습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서울시장 후보는 탄핵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고, 지금도 이 탄핵, 잘못된 거짓 탄핵이 대한민국이 체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뒤바뀌는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서울시장 출마를 하겠다는 자입니다. 조직도 없고 홍보 능력도 안 되고 근본적인 탄핵에 앞장섰던 자들이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하는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다. 김종인 영감님은 3자 구도가 돼도 국민의힘이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그 오만에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버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구청장 분포, 조직의 분포, 언론 방송에 장악된 좌파, 자금의 열세, 보수파 야권 통합의 어려움, 이런 여러가지 난제가 있는데도 그들이 판단하는 서울시장 필성론은 거짓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서울시장 후보를 참신한 우리 공화당의 후보를 낼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제안합니다. 요즘 새로운 신당이 만들어지는데 야권,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권의 단일 후보부터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을 비롯해서 새로운 신당 후보, 또 기타 국민들, 보수파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후보들의 야권 단일화가 필요합니다. 안철수 씨는 국민의힘에 목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후에 국민의힘 단일 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의 경선을 통해서 보수우파 단일 서울시장 후보를 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실패하면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단일 후보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 또한 필패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악행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버릴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또 총선 끝나면, 이번 보궐선거가 끝나면은 우리 공화당 때문에 졌다,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얘기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은 당당하게 우리 공화당 후보를 내고 당당하게 싸우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이 부분은 벌써 석 달 전에 제가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이제는
보수파 대통합 이전에 보수 야권 대통합이 필요하다. 당대당 통합이 어려우면은 후보 단일화 작업부터 해야 된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는 우리 공화당은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후보를 준비하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보수 대통합 단일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 선거도 어렵다는 것을 국민의힘은 인식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식으로 가면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토요일, 일요일 수도권 그 전에도 수도권을 지금 계속 서명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서명대에서 말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 즉각 석방 하고 계신 동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머리 숙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은 230만 명의 서명부를 법원에 전달하고 다시 1000만인 서명을 완성하기 위한 정말 피나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의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석방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그날이 오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15일) 조선일보 고위급 날조부터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 공화당에 대한 명예와 권리 침해뿐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법률지원단에서는 이것이 어떤 도도에서 어떤 도도를 가지고 이런 도도가 나오게 됐는지 이것을 조사하고 그리고 우리 당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엄정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21조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긴 하지만 동시에 언론 출판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과 출판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 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준권력기관, 제4부라고 하죠. 그래서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법 질서를 존중해야 될 그런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화당과 대표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음해하는 이런 서랍 보도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화당 법률지원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YTN을 해보는 아침에 나오는 좀 이상해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물론 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 현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지방은 매주 대전역에 토요일날 시구 연수를 하고 일하면서 느끼는 체감원들은 갈수록 그 일반 대중들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연설을 듣는 태도라든지 그리고 현장에서 보이는 반응은 정말 문재인 정부 비판 쪽으로 가는데 이번 주는 국정수행진율이 잘한다는 평가가 5%나 올라서 43%로 나오고 잘못한다는 거는 또 4.3%로 떨어지고 53% 정도로 나오는데 이게 뭐 이제 이 여론조사를 결과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우리 국민들 현장에서 체감원들은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잠시 이렇게 조금 이런 현상이 있는 거는 뭐 손실보상법이라든지 손풀 이익공유 손실보상법도 사회연대 기금법 등등 이거 저 명절 그리고 서울시장 부산선거 앞둬놓고 그 표심몰이용 재정살포 계획을 여권에 대통령 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경쟁적으로 뭐 이재명 지사는 경기 국민 이긴다 10만 원씩 준다고 지금 걱정하고 이랑 이낙연 정세균 총리고 경쟁적으로 좀 도풀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2월 임시국회 지금 통과한다는 건데 물론 꼭 도와줘야 될 분들 정말 어려우면 도와줘야 되지만 이렇게 저 코로나 재정 푸는 문제도 여러 가지를 좀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이걸 전체 이용하지 말고 정말 순수하게 민생 생기용으로 해야 되는데 다분히 항상 그래왔습니다만 지난번 작년에 4.15 총선 이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고 선거를 겨냥한 민심 달래기용 현금 살포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길이 없어요. 이걸 지금 자영업자들 손실보상제도는 24조 원이라는데 이미 한 해 90조 원의 재정 적자를 짊어진 그런 재정 변화 국채를 발행한 이런 상황에서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데 좀 엄격하게 또 선거와 무관하게 정말 민생을 위해서 순수하게 국민을 생각하면서 돈을 풀어야지 이렇게 경쟁적으로 대선 주자들이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지금 미국의 신임 행정부가 들어서고 계속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역시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는 큰 전략은 오히려 좀 강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대만을 중심으로 또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가 일촉즉발로 이렇게 가고 있었고 또 인도태평양 전략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그런 동맹국으로서의 역할과 참여 요구에 대해서 답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평가가 돼서 계속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또 지난번 문재인 씨가 이야기하는 그 종북성 발언 김정은 독재자가 뭐 핵 군축 협상을 본격화하고 이제 핵 강경 노선을 선언했는데도 비핵화지가 있다고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전혀 이건 엇박자나는 잘못된 평가다 이러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라인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맹을 그렇게 외면하면 안 되지 않느냐. 지난번에도 정호영 씨 임명한 문제도 다시 한번 워싱턴에서 회자가 되고 있고 이 정부는 일단 동맹의 핵심적인 연결고리인 한미연합훈련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먼저 이런 상태에서는 하자고 그러고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그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꺼내지 말고 거기서 무슨 훈련 문제를 협의하니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제가 듣기로는 문재인 씨는 미국에서는 뭐 신용불량자 상태가 아닌가. 외교안보 면에서 동맹국이 대통령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 인사들이 있습니다만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장관 지명자도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으로 똑같은 맥락에서 김정은이는 그 말 그대로
핵보유국 선언을 한 거고 비핵화 의지가 거의 없다고 이제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 또 랄프 코사 태평양 포럼 명예회장도 똑같은 맥락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고 있는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의 선임연구원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가용 정부와 반대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니 나로서는 몹시 놀랐다 이런 멘트를 또 어제 날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정세현 씨 같은 분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런 분들은 북한이 핵을 몇 개 갖는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또 망언을 또 해가지고 정말 엇박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국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의 헌법 무시행위 그리고 경제적인 실정 그리고 민심과 동떨어진 여론 조작을 통한 상징 조작을 통한 또 좌파 정권을 연장하는 무리한 그런 정치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매우 불편해하고 어려워집니다만 그 대경문 지지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마치 모태동 시대, 문화혁명 시대 홍위병처럼 몇 프로도 안 되는 그 지지 세력을 얻고 상징 조작을 하고 여론을 왜곡하고 또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이런 행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 말할 필요도 없이 국제적으로도 지금 과거 4년 동안 해왔던 탈미 친중 노선에서 한 발자국도 변화를 주려는 그런 의사가 없고 눈속임용으로 어떻게 좀 내년 정권 재창출한테 이용해서 어떻게든 북한의 김정은이 끌어들여서 평화시로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동맹국들을 조금이라도 좀 시간을 묶어두면서 말장난 해보려고 합니다만 오히려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사전에 이런 흐름을 차단하고 문재인 씨는 국제사회에서 이런 면에서는 신용불량자가 돼 있는 현실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좀 망언을 하는 참모들 즉각 경질하고 또 정의용 씨 같은 분 외교부 장관 지금이라도 철회해서 미국에서 보내고 있는 신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를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미일 관계 복원이 안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안보 문제뿐만 아니고 안 되는 경제 문제는 더욱더 풀리지 않을 것이고 삼성전자가 미국에다가 170억 달러, 170억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결정을 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이거 안보가 이렇게 불안하고 시장 경제를 포기하려고 하는 반사회주의적인 입법들이 지난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우수수 나오더니 또 이번 임시국회 때 좀 전에 말씀하는 현금 살포용, 대성령 이런 법들을 법제화하면서 우리 민심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이런 정책들을 밀고 나가는 현상에 대해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면서 다가오는 선거라든지 내년 대선 전국에서 정확한 좌표를 찾고 우리라도 정의와 진실의 목소리를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는 그런 당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원래 서울시장 후보군 또는 이제 재보궐선거에 나가는 후보군들 이야기는 삼가를 하려고 했는데 안철수의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원래 안동설로 유명하죠. 안철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생당하고 국민의당이 합당한다.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고 물밑에서 조율하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붙이고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내가 이 길 가겠다. 조직표 필요하니까 민생당 끌어들이고 이번에 서울시장 안 되면 내가 대선 나가면 되지. 내가 서울시장 되면 윤석열을 여기다 끼워들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년 전 안철수나 지금의 안철수나
단 하나의 변화도 없습니다. 항상 자기의 권력 가능성은,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고 항상 실패하면서 떠났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재보궐선거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깨문의 더불어민주당이 또 단시장적이고 선거용 퍼주기인 자영업 손실보장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 발의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법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대한 특별 법안은 국가는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며 매입 금액은 정부 이관 후 자영업자 및 국민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정부가 한국은행 발권력을 이용해서 무제한적인 부채를 지겠다는 소리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입니다. 지금도 거의 무제한적인 통화 확장 정책을 펴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공중에서 돈을 살포하는 헬리콥터 머니를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통화가치 하락을 초래하게 되고 잉여 자산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몰려들게 될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가진 소액 주주가 200만 명입니다. 수도권 주택의 자가 비율은 2019년 기준 54.2%이며 그 동시대 2020년도 전국 아파트 가격은 12.7% 상승했습니다. 문재인 씨는 이들에게 절대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부동산 불패 신화는 계속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인기 관리를 위해 재보궐 선거를 위해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소리입니다. 참 대단한 문재인 보유국인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2일 수사기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봤다고 주장한 자기의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었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작년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던 시절에 이 한동훈을 찍어내기 위해 조작한 채널A 사건 수사 심의에 맞춰 당일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속칭 추미애 라인으로 불렸던 심재철 검사장이 소스를 제공했다는 시중에 도는 구체적인 정황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유시민이 사과를 한다고 해도 노무현재단의 전신인 한국미래발전의 차명계좌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익제보자 김하나 씨가 제기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회계부정, 국회 허위운턴 의혹은 명백히 검찰 수사를 통한 법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유시민 씨는 과거 60대가 되면 뇌세포가 변해 전혀 다른 인격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본인 나이가 61입니다. 이제 국민의 눈에 그만 띄고 법적 처벌을 받을 생각을 하십시오. 문재인 씨의 적폐낙인 깨춤에 날뛰던 어용 가짜 유튜버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작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용구 씨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권력형 주폭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씨의 주폭 범죄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용구 씨에 대해서 단순 폭행으로 처리하며 반의사 불벌로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본인의 폭행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를 내밀었지만 경찰 담당 수사관은 못 본 걸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경찰서장은 이 사건 이후 영전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누구보다도 권력에 먼저 눕는 경찰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아무리 대깨문들이 포장을 해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어떤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배들이 권력 바라기를 하고 있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들을 혼내야 할 경찰 출신 야당 국회의원인 달서병의 김용판, 울산 울주군의 서범수는 뭐를 하고 있습니까? 전체주의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할 민중의 지팡이를 자처하며 국가의 녹을 먹던 자들이 지금은 숨소리조차 듣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대한민국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바란다 하더라도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으려고 해도 국민의힘은 그 열망을 담을 자유혁명을 담을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 당의 경쟁력 있는 대권 주자를 키워내지도 영입하지도 못하는 정당,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정치꾼들이 모인 정당, 사당의 대통령을 스스로 버리고 이제는 그 흔적마저도 구간 참시하려는 정당은 더 이상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정당이 아닙니다. 이러한 정치혁명의 시대에 우리 공화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를 수호하는 정당,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키는 정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나라 발전을 부강하게 만드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우리 자신에 대한 당당함과 겸손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고 외부의 유능한 인재들을 모셔올 것입니다. 하늘 높이 나는 도요새의 힘찬 날개짓처럼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을 위해 힘껏 날아오를 우리 공화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18일 월요일부터 1월 24일 일요일까지 우리 공화당 서명대 운영 결과입니다. 서울입니다. 강서 을팀이 송정역 2번 출구 앞에서, 송파구 을팀이 송파역 4번 출구와 잠실 세내역 2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강동구 갑팀이 3일 동안 명일역 4번 출구와 천호 이마트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은평구팀이 응암역 앞에서, 영등포구 갑과 나라봉 연합이 연합으로 운례역 1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대문구팀이 이틀 동안 연신내역 5번 출구 신한은행 앞, 불광역 8번 출구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초구 을팀이 양재역에서, 양천구팀이 신정내거리역 3번 출구 앞, 구로구팀이 이틀 동안 구로시장 앞, 신도림역 5번 출구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진추모팀이 영등포역 광장에서 이틀 동안, 목련회팀이 이수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동구 풍물단 연합이 왕십역 5번 출구에서, 중랑구 을팀이 우림시장 입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부산입니다. 기장구팀이 일광역 앞에서, 부산시당팀이 연합 서명대로 남포동 롯데리아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북구, 사상구, 강서구팀이 북구 금곡 하나로마트 앞, 사상구 신모라동 제1약구가 북구 1200 다이소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구, 동구, 사하구팀이 나흘 동안 대신동 전철역 국민은행 앞, 남포동 롯데리아 앞, 자갈치 농협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진구팀이 나흘 동안 진구 부전시장 농협 앞, 서면 로타리 국민은행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구입니다. 중구 남구팀이 3일 동안 서문시장 국민은행 앞, 반월당 지하 만남의 광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달서구 을팀이 이마트 월배점에서, 달서구 경팀이 서남시장 건너편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수성구 갑팀이 동아백화점 수성점에서, 달서구 갑팀이 와룡시장에서, 북구 을팀이 산벽 대우아파트 앞 신협 사거리 7곡 운암역 앞에서 이틀 동안 서명을 받았습니다. 달성구팀이 3일 동안 7곡 외관읍시장 1문 앞, 성주읍시장 1문 입구,
다사읍 문양역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인천입니다. 부평구 각팀이 부평시장역 앞, 서구 을팀이 서구중앙시장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전입니다. 대전시장팀과 유성구 각팀이 합동으로 대전역 서광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유성구 각팀이 수통골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울산입니다. 울산 시장팀이 이틀 동안 중구 태화시장, 북구 화공모 주차장 주변 등산길 입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기 지역입니다. 부천시팀이 부천역 남부광장에서, 경기 북부팀이 의정부 중앙역, 광명시팀이 광명 사거리역 3번 출구 앞, 구리시팀이 돌다리 내거리, 남양주시팀이 진적 양지리 농협 앞, 하남시 남양주시팀 연합이 하남 덕풍시장 신길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시흥시팀이 정왕역 1번 출구 앞, 용인시 각팀이 용인 사거리에서, 과천 의왕팀이 인덕원역 4번 출구 앞, 성남시장팀이 성남 모란시장, 안양 과천팀이 과천 대공원역 2번 출구 앞, 여주 양평팀이 양평역 앞, 수원시팀이 기동시장에서, 안산시 단원구 각팀이 선부역, 중앙역, 상록수역으로 나눠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기 광주팀이 경광주시장에서, 평택시 을팀이 송탄 송곡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강원입니다.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각팀이 춘천 풍물시장 정문 앞, 원주시와 서청대 기도회 연합이 연합으로 중앙시장 입구, 자유시장 입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충북은 충북도당팀이 진천 전통 재래시장에서, 충남은 충남도당팀이 이틀 동안 공주 산선시장 앞, 천안터미널 신세계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산시 태안군팀이 동부시장 입구 신협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북입니다. 경주시팀이 권천 서명대, 구정동 불곡농협 공터에서 이틀 동안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북구팀이 이틀 동안 죽도시장 대풍약구, 북구 흥해 로타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구미시 을팀이 선산시장에서, 구미시 갑팀이 금호산 대주차장에서, 경산시 팀이 자이시장 1원 앞에서, 상주시 문경시 팀이 점촌 신흥시장 하나로마트 입구에서, 영천시 청도군 팀이 야사 주공 아파트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남입니다.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함천군 팀이 거창 대동 로타리 앞에서, 경남 도당팀이 진해 정화시장 호플러스 앞, 마산 하포구 팀이 신마산 롯데마트 후문, 마산 회원구 팀이 석전동 경남은행 본점 옆에서, 진주시 을팀이 선악산 등산로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실 접수를 통해 여러 일로 나눠서 책임당원, 일반당원분들이 입당을 하셨습니다. 서명인수 13,674명, 일반당원 3,055명, 책임당원 633명, 총 서명인수 13,674명, 당원 3,688분이 입당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추운 겨울 이제 막바지입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날도 춥는데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뛰어주신 서명대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우파 동맹 여러분, 한 주 동안 서명대 활동하시고 수련하시느냐 고생 많았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선거가 바로 눈앞에 오니까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 문재인 가짜 좌파 독재 정권과 국민의 힘당이라는 이 야당이라는 야당 같지 않은 야당, 모두 지금 탄핵의 주동자들이 나와서
선거를 치르겠다고 철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사람들 맞습니까? 4년 만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몰락시켜놓고 자기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또 나와서 또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과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이제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정말 가짜 정부 맞습니다. 지금 코미디 정부입니다. 코미디 정부. 내로남불을 떠나서 이들이 지금 방송에서 오락 프로그램을 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우상호, 이낙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남대문 시장에 가서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 국민들한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했습니까? 어느 경찰 경력이 통제를 했습니까? 구름처럼 몰려가서 사진이나 찍고 또 하나의 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국민들이 지금도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작 그렇다면 저도 오늘 아침에 또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지하철에 통제를 한다면 2m 간격으로 거리두기라는 표차를 붙여야 됩니다. 식당 앞에 가면은 2m 간격으로 서서 한 사람씩 들어오라고 이렇게 다 통제를 하면서 어떻게 지하철에는 사람과 사람의 배가 다고 등이 다도록 이렇게 빡빡한 지하철을 어떻게 중단시키지 않고 지금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하는 것은 국민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어느 특정인 집단만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하는 우리 공화당에 대한 탄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전국에서 이렇게 지금 투쟁을 하고 계시고 서명대를 운영하고 계신데 사람을 4명만 서명을 받게 하고 거리두기를 하게 하고 이게 어디 나라입니까? 그리고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자고 하는 것입니까? 선거 때가 되니 정말 또 나와가지고 한 번 더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자당의 시장이 성추행을 해서 자살을 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 또 자기네가 시장 출마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정말 한마디로 아이들 말마다 쪽팔려서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런 데서 뭐 또 나와가지고 공약을 내걸고 뭘 어떤 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4년 동안 이렇게 맡겨놨으면 거기에 대한 반성이나 하고 석고대죄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비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목청 높여서 거리에 나와서 엄동설 아래 소리쳐 외쳐보지만은 그래도 깨어있는 국민이 많았습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분 한 분이 정성 들여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무죄 석방을 외치고 그들에게 설득을 하고 그들에게 호소를 하니까 그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받아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 정통 보수 우파 정당 우리 공화당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정당이라고 자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2일 문재인 정권의 중일 대사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강창일이라는 자가 내정되었습니다. 정해졌습니다. 설립되었습니다.
소위 언론에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소위 일본통, 문재인 정권의 일본통이랍니다. 그런데 그 일본통이라는 작자가 지난 시간 동안 해온 이력을 보아오면 가장 대한민국과 지금 일본의 관계가 가장 안 좋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불과 몇 년 전 그 반일 선동이 한참 절정에 이르렀던 문재인 정권의 자신들의 정치 방향을 위해 국가만의 관계, 외교,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많은 기업인, 각종 소상공인들 모두가 피해볼 수 있는 그 반일 선동에 가장 앞장서서 주창가를 부르짖었던 그 자가 바로 강창일이라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자가 논란이 되었던 것은 주일 대사가 되자마자 주일 대사가 되고 나면 자신은 일본 일왕을 천황폐하라고 부르겠다라고 말한 것이 언론에 탔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것은 그 발언에 대한 언론의 조명이 단 하루에 그쳤습니다. 만약 보수 정권에서 내임한 주일 대사가 일본 일왕에 대해서 천황폐하라는 단어를 만약 했으면 아마 사흘이 지나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 사람의 이름은 다 모든 언론의 가장 메인에 떠오르고 그다음에 각종 커뮤니티를 보도를 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공화당 TV를 보고 계시고 우리 당원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좌파들의 이중성은 이러한 이중적인 잣대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력을 가진 사람이 주일 대사가 되질 않나. 또 오늘은 정의당 대표라는 자가 또 성추문 문제로 사퇴가 되었던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정의 없는 정의당 대표 그리고 이전에 많은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들 성추문 문제를 일으키는 민주당 대표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시장들 그리고 이제 이 나라의 모든 권력기관을 자신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없는 민주당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호재가 많고 이렇게 저자들이 잘못한 것들이 많고 찌를 구석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구석 그리고 이제 방향을 제시할 구석 너무너무 호재가 많은데 보수정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까 전에 이성우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0년 전의 그 사람 10년 전에 안철수가 지금도 대두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까지 당내에서 특정한 사람을 대항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밖에 있는 사람 김종인이라는 작자 혹은 앞으로도 대선을 또 누굴 데려올지 모르는 그러한 정당이 보수 정당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파 정당의 폭주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때 지금은 또 무한정 베네수엘라 특급 열차를 타는 여당의 한국은행을 압박하는 그러한 모습 추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압박하지 못하고 오히려 은근슬쩍 도와주는 지금의 야당의 행태가 대한민국을 점차 갉아먹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베네수엘라는 그렇게 현금 가격이 종이 조각이 되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바닥으로 내려앉았는데도 지난 12월 또다시 베네수엘라는 여당이 승리했습니다. 지금 야당, 국민의힘이라는 당사자들은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못하면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는 걸 강조하고 적당히 지켜보면 자신들이 반사이익을 걷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익숙해진 국민들 더한 이슈로 묻고 큰 사건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피해 그리고 국가의 피해를 이어진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게 되는 국민들은 나치가 돼서 그들을 뽑아도 혹은 이제 그들의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하고 관심 없어지는 그러한 행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조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의 야당을 믿어야 하는 게 아니라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 함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싸울 수 있는 제대로 된 야당을 키워내고 배양해 나가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이 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투쟁, 모험 다 대한민국 미래로 직결된다라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여정을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날씨가 조금 풀리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성형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든 당원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서울시장의 조건은 시장에서 어묵을 많이 먹는 순서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왜 주말 내내 이낙연, 박영선, 우상호의 어묵 먹는 모습을 강제로 시청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도 않고 떼거리로 우르르 다니면서 시장을 활보하고 다니는 꼴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똥 배지는 방역수칙 프리패스 하라고 국민이 달아준 것이 아닙니다. 어떤 권력을 누리라고 달아준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국민 분노를 유발하고 시장의 자영업자들을 약발 먹이러 다닌 자들은 서울시장에 자격이 없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가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를 했는데요. 정말 이 사람들의 성추문, 성추행 의혹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이런 좌파들이 나라를 망치는 꼴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쯧쯧 좌파들이란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이런 성추행 의혹을 보면 볼수록 쯧쯧 좌파 수컷들이란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국가 개념이 없는 자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체제에 대한 개념이 없는 자들이 과연 도덕관념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자들에게 정조관념부터 다시 확실하게 가르쳐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절실히 듭니다. 좌파 남성이 크면, 저의 경험상 좌파 남성이 크면 대부분이 성추행범이 되더군요. 좌파 여성들이 크면 거의가 페미니스트가 됩니다. 노란 옷을 입은 페미 여성분들 지금 뭐 하십니까? 이런 성추행범, 성폭행범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조만간 재미있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 노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노란 옷 입은 사람과 싸우고 파란 옷 입은 사람이 파란 옷 입은 사람과 싸우는 꼴이 조금 있으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깨시민 여성이라고 자처하시는 페미분들 정의당과 맞서 싸우시고요. 성추행당 더불어민주당과 맞서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또 손실보상 대입공유제 관련된 말씀인데요. 흔히들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얘기할 때 정신줄을 놓다라고 표현을 하고는 합니다. 국민의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신줄을 놓은 일들이 바로 국회에서 연일 일어나고 있는데요. 손실보상법 이익공유제 다음 달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 손실보상을 위한 법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을 보자면 정말 이는 어마어마하게 황당무계한 법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은 영업 금지 업종에게는 전년 대비 감소 매출액의 70%를 월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한 가게에 3천만 원 한도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집차 제한 업종에게는 감소 매출의 60%를 월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일반 업종에는 감소 매출의 50%를 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며 영업금지 업체의 대출이자와 통신요금, 공과금을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은 지난 5개월간을 보상한다고 계산을 하면 대략 125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1년으로 이것을 따지면은 대략 300조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2021년에 대한민국의 예산이 555조 8천억입니다. 이 예산도 전년 대비 8.5% 44조가 증가한 역대급 슈퍼 예산으로
이것은 고스란히 국민이 갚아야 할 빚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단순 계산으로만 5개월 잡아 125조가 들어가는 킹 포퓰리즘 정책이 이렇게 바구잡이로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수학은 고사하고 산수부터 다시 배워야 할 지경입니다.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아무리 국민의힘이 정신줄을 놓았다 하더라도 이런 코로나 관련 포퓰리즘 법안을 3건이나 발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이 5건, 국민의힘이 3건, 정의당이 1건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처음부터 문재인의 당이었고요. 이제 국민의힘당도 문재인의 힘당입니까? 너도 나도 경쟁하듯이 신난다, 재미난다, 나라 또 써대니까, 아니 정확히 말해서 국민의 혈세를 가짜 돈같이 이렇게 써대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죽고 싶을 만큼 힘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도움이 절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 즉 코로나의 확산, 사망 증가, 내수 경제 폭망은 처음부터 중국인 입주국을 막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친 문재인 탓, 자가진단 키트를 제공하지 않아 확진자 수를 조작한 문재인 탓, 마스크도 병상도 원활히 공급하지 못한 무능한 문재인 탓, 공산주의 같은 방역 정책으로 장사를 못하게 한 문재인 탓, 백신을 빨리 수급하지 못한 문재인 탓, 무능력한 혹은 고의일지도 모르는 엉터리 방향으로 전국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은 문재인 탓입니다.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그냥 문재인 탓입니다. 국민이요. 국민은 그저 방역 정책에 잘 따른 죄밖에 없습니다. 마스크 잘하고 거리 두르기 잘한 죄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걸리는 것도 국민, 코로나 탓도 국민, 장사하는데 힘든 것도 국민, 이제 똥배지들 돈놀이 하다가 생긴 빚을 갚아야 하는 것도 국민이 되었습니다.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책임 정치를 보여주는 것은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후대들에게 막대한 국가 채무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확실한 책임자 문재인이 즉각 퇴진하는 것임을 제가 강조드립니다. 일전에 대표님께서 추천해 주신 도서가 있는데요. 보수주의자의 양심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겠다는 정치인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하지 않는 정치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법의 홍수는 사회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이 정권의 악법의 홍수는 전체주의 공산주의로의 강제 귀속과 함께 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계속 피를 빨리면서 이 정권의 재물이 되어서 코로나 재단에 바쳐주실 건가요? 그저 공돈이나 받으며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좀비의 삶을 사실 건가요? 이제 선택하실 때이고 이제 행동하실 때이다 말씀드립니다.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고 불필요한 일은 용기 있게 막아낼 수 있는 정당이 바로 우리 공화당입니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 문재인에 맞서고 더불어 문재인당과 맞서고 문재인의 힘당과 맞서서 여러분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삶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총장님.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발악은 정말 극단대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사회 곳곳에서 그런 파열음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가오는 정치 일정에서 4.7 보궐선거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출신들은 기본적인 정치의 원칙들을 흥불뜨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으로 인한 결과들을 전혀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인 나라 운영의 정치 운영의 근본적인 원칙들을 잃어버린 처사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 바이든 정권이 등장하면서 대북 정책이나 한미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들도 다시 재고해야 될 상황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한도 없이 10년사에서 밝혔듯이 다시 비핵화에 대한 의지들을 선전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정치, 사회, 문화, 경제까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체제 자체를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몰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1년 반 이상을 이러한 정권을 봐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불행이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우리 공화당이 그 중심에 서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현재 조직이나 활동들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들을 매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서명대를 운영하면서 자유우파의 중심 세력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당의 체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해서 2021년에는 자유우파의 중심 정당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정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께서 들어오니까 마스크를 새로 주시더라고요. 직각석방이라고 하는 마스크를 새로 주셨는데 저는 아주 한 가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만 좀 건의와 또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마스크 투쟁 시대를 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루이비통에서 30만 원짜리 마스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거의 패션화 돼가지고 루이비통에서 30만 원짜리 마스크가 나왔다고 선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버스도 타고 전철도 타고 기차도 타고 많이 이동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분의 1 정도만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건 골수 토착 빨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호감을 보이거나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말을 걸어오는 분은 우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이 어떤 관심을 보이냐면 야, 저 사람 용감하다. 이게 옛날에만 해도 무시하고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제 느낌에는 청년들이요. 저 사람 용감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호가 3개거든요. 문재인 퇴진, 무죄 석방, 그리고 오늘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즉각 석방, 이 박근혜 대통령 행정한 즉각 석방 이 마스크를 받았는데 탄핵무효, 예, 탄핵무효, 문재인 퇴진, 즉각 석방. 그래서 이 오른쪽에 태극기를 부착하고 왼쪽에 우리공화당하고 가운데 구호하는 이 마스크 투쟁을 하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하게 돼요. 이제 점점 더워지면 또 사람들이 마스크를 또 시도하게 되는데 항상 의전상 태극기는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보는 방향이 왼쪽인데 그래서 우리공화당과 함께해서 마스크 투쟁을 좀 가열차게 하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이 추운데 전국적에서 고생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시청해 주시는 우리 애국동 부들에게 다시금 감사드리고 마스크 투쟁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조선일보에서 사과 전화가 왔고 수목요일 중에 정정 보도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모든 법률적 준비를 법적 대응과 기사 방안을 준비하고 조선일보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준비를 하고 그들의 대응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당원협의회 승인 요청권 2건이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각 이월규 조직위원장, 경남 통영시 고성구 박청정 조직위원장을 방역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승인 요청권을 받았습니다. 조직위원장 관련 6건도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우선 부산 사하부의 김규환 위원장, 대구 서구의 김동국 위원장, 대구 북구갑의 김성봉 위원장, 경기도 평택시 갑의 이성란 위원장, 경기 안성시의 박중규 위원장, 강원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의 정영일 위원장, 이 6분에 대한 위원장, 조직위원장 심사 결과를 조직강화위원회에서 결과 보고를 받고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했습니다. 지역구 변경 요청권 하나 들어왔습니다. 부산 전 사하구에서 사하구 갑으로 허성욱 위원장을 사장구에서 사하구 갑으로 변경하는 지역구 변경 요청권이 들어왔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협위원장 2건, 조직위원장 6건, 지역구 변경 요청권 1건 포함해서 3건에 대한 논의를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지원단 2기 법률지원단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원단장에 법률지원단장에 한상수 인제대 법대 교수 서울대 법학과 졸업 우리공화당 최고위원, 서성근 고대 법대졸 우리공화당 전 사무총장, 서성근 법률사무소 대표, 서정욱 서울대 법학과 졸 법무부 민주변호사, 배호성 서울대 법학과 졸 법무부인 주원변호사, 박철선 전 대법원 법원사무관 법원행정고시 현 법무사, 간사에는 변혜룡 현 법률행정부 부국장으로 법률지원단 2기 발표를 드렸습니다. 지금 중앙당 인선은 지속적으로 중앙당직자 인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임 시도당 위원장께서는 인수인계 작업을 빨리 마무리해 주시고 중앙당에서 인수인계에 필요한 당무 도움을 위해서 중앙당 법률조직국에서 지금 각 시도당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시도당의 인수인계가 빨리 마무리되고 제3기 시도당 위원장의 업무가 원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서명대 운영이 저희들이 서명대 운영을 200개 가까이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일요일 66개의 서명대가 운영이 됐는데 서명인 수가 13,674명입니다. 전국에 이 이틀 동안 13,674분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석방, 무죄 석방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30% 가까이가
우리 공화당에 입당을 하셨습니다. 입당 3,688명이 입당을 하셨고 책임당원,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이 500명을 넘어서 633분이 하신 겁니다. 제가 제2기 출범 7사 전당대회 때 말씀드렸듯이 확정성과 선명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2022대 국회에는 교섭단체 특히 우리 젊은 인재들이 교섭단체 구성을 많은 분들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당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좀 확장성, 선명성 부분에 대해서 실국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 두 마리의 토끼가 우리가 다 잡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는 그날 우리 태극기 자유혁명의 지도자를 모시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그날까지 우리 공화당은 국민들이 아시고 계세요. 제가 수도권만 지금 25군데 정도를 다니고 있는데 서명대를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 부산에서 서명대 불이 붙어서 이제 대구에서만 3,300명이 서명을 하셨어요. 당원가입이 1,012분이 당원가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책임당원이 233분. 대구에서도 5군데의 서명대 운영만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구의 서명대 12군데 서명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서명대 숫자가 늘어나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에 홍보도 하는 겁니다. 그것의 진실을 알리는 겁니다. 또 우리 공화당의 당원들도 모시는 겁니다. 역대 72년 정당사에 매주 입당 현황을 발표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화당은 행동하는 정당이고 또 투쟁하는 정당입니다. 깨끗하고 공개적인 정당입니다. 이러한 정당이라는 우리 공화당 시민단체가 아니라 정당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결사체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공화당의 우호적인 시민단체 분들, 특히 거기에 대표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은 당의 기관 조직인 조직위원장, 당협위원장을 맡으셔야 됩니다. 우리 당의 우호적이면서 우리는 시민단체 활동만 하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의 기본 가치,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 수호, 자유통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무효와 복원, 이러한 부분의 가치를 공유하는 분들이 모여가 있는 겁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당의 방침하고 다르면서 우리 공화당의 이름을 걸고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당이 살아야 됩니다. 당이 살아야 됩니다. 당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울 수가 있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민의 힘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단체가 아닌 정당을 만든 것이 바로 2017년 창당했던 가치입니다. 창당의 가치에 그런 뜻을 가지지 않았던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당을 떠나서 다 소멸됐어요.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입니다. 당과 같이 가지 않는 시민단체는 거의 다 소멸되어요. 우리 당의 가치가
2021년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신파쇼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획을 긋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고 하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단지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데 당의 조직에 들어왔다 해서 시민단체에서 배제를 한다든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시민단체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은 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당당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4년차에 들어가고 제3당의 확실한 위치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답게 당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의 이 가치, 당의 방향에 대해서 이해를 좀 못하시고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당 사무처 또 시도당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설명 없이 그냥 비판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당의 가치와 우리 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서울 성모병원에 가셨고, 우리 공화당은 성모병원 주변에 가능한 한 조용하게 대통령께서 완쾌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야 매일 성모병원 앞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싶지만은, 그 전에 대통령께서 입원해 계실 때도 성모병원 주변에 텐트나 집회를 거부하셨어요. 그것을 우리 공화당은 그대로 실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공화당에서 그러한 입장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적으로 나갔던 분들이 지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대통령 말씀을 거역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2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70세 되시는 생신날입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성모병원에서 떨어진 성모병원의 환자들이나 왕래하시는 분들한테 지장이 없는 거리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보였던 그러한 행태로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한 방역과 충분한 거리 두기를 하면서 경건하게 지금 병원에서 힘들게 싸우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70세 생신을 축하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안을 홍보실이나 전략기획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생신 축하 현수막 기타 시안들을 작성을 해서 내일 중에는 시안들이 각 조직 끝까지 전달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그 열흘 이후에 설날이 됩니다. 설날에 대한 시안도 열흘 전 2월 2일 날에는 설날에 대한 우리 공화당의 현수막 기타 시안들을 제안을 우리 시도당뿐만이 아니라 손영대 조직위원장 실무진까지 다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씀도 하실 거 적은 거 계십니까? 계시면 비공개 회의로 전화하겠습니다.